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별별 한국사 한능검 고급 담당하고 있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야, 이번엔 좀 이게 좀 짧은 에네르기파를 한번 던져봤습니다. 뿅! 네. 자, 어떻게 제 기를 좀 받으셨습니까? 네. 어느 화가가요 그림을 이렇게 하나 그렸대요. 그림 하나 그렸는데 거기 그림이 어떤 거냐면 막 이 파도가 이 배를 그냥 삼킬 듯이 엄청난 그 파도가 막 일렁이고 있었대요. 근데 그 배 위에 한 사람이 타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딘가를 응시했냐면요 바로 하늘에 떠 있는 북극성, 그 북극성을 응시하고 있는 그림. 파도가 치는데 배가 일렁일렁 울렁울렁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북극성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 그리고 그 밑에 그 화가가 글을 하나 남겼대요. 내가 저 별을 잃는다면 나를 잃게 될 것이다. 굉장히 탁 와닿는 그런 문구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참 바쁘고 힘들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별 하나, 그러니까 바라보고 있는 목표 하나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갈지 모르고 결국은 나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파도 속에서 북극성을 응시하면서 저 별을 놓치면 나를 잃는다라는 생각을 가졌듯이 우리도 목표 하나만큼은, 건강한 목표 하나만큼은 저 하늘에 띄워놓고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나 스스로를 잃지 않도록 하루하루를 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별은 저입니다. 자, 저입니다. 네, 저를 보시고 자, 저를 잃으시면 여러분은 잃는 거예요. 알았죠? 자, 지금부터 저를 보시면서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조선전기 문화 파트 배워볼 텐데요. 역시 제가 늘 얘기지만 한능검에서 문화는 꽃이에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파트니까 왜 컬러로 되겠어요? 문화 뭐 좀 보여주려고 컬러로 되는 거거든요.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거기 때문에 문화 파트만큼 여러분 잘 보셔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진 보시고, 저도 끊임없이 지금 사진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사진 보시고 저게 어느 시대야,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연결해 두셔도 큰 문제 없어요. 아셨죠? 자, 유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선시대야 뭐 유학, 성리학의 나라 아닙니까? 그죠? 자, 근데 유학이 곧 성리학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학의 그 안에 성리학이 있는 거예요. 유학의 안에 뭐 훈고학도 있고 성리학도 있고 뭐 고증학도 있고 양명학도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야가 다 있는 거예요. 하지만 조선시대는 역시 뭐니 해도 성리학, 조선 전기는 특히 성리학이죠. 그 성리학자들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여러분들 서경덕부터 한번 출발해 볼까요? 서경덕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요 서경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쭉 연결되고 있는 인물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조식이 있고요. 그 다음이 이황이 있습니다. 자, 요 이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이 이황 하면 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이이가 있죠. 이이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이 성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먼저 이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사람들이 그 저서를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와요. 왜냐면 이황은 여러분들 주머니 있잖아요. 뭔 소리냐고요? 아니 1,000원짜리 있잖아. 1,000원짜리 딱 이황 사진 있잖아요. 그죠? 이는 여러분들 주머니 역시 있죠. 5,000원. 그죠? 미안해요. 없군요. 그럴 수 있죠. 신사임당이 있어? 이야. 네, 이황과 이.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있기 때문에 친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잘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갖고 다니는 이황과 이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황의 저서가 뭐가 있느냐? 이황의 저서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주자서 전료라는 게 있어요. 주자서 전료. 주자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주자? 이게 사람 이름인데. 주자는 바로 성리학. 이 성리학을 집대성한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송나라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중국 송나라 사람인데
성리학을 집대성한 인물이 바로 주자다. 그러니까 뭐 주자의 어떤 책들을 잘 요약해 놓은 어떤 그런 책이 있구나라는 느낌이 오시죠? 주자서 전요. 네. 선생님의 어떤 강의를 잘 모아가지고 이제 수능 딱 막판에 왔을 때 뭐 한국사, 큰별쌤의 한국사 핵심 마무리 뭐 이런 책들 뭐 그런 어떤 개념이 되는 거죠, 그죠? 주자서 전요. 그러니까 성리학의 어떤 출발자인 이 주자의 어떤 그 학문 같은 것들을 잘 정리해 놓은 그런 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겠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성학 10도라는 게 있어요. 성학 10도. 이건 뭐냐면 성스러운 학문, 그러니까 성리학이 되겠죠. 거기서 그 10개의 그림이에요. 도니까 그림이에요. 그림을 통해 가지고 어떤 성리학적인 어떤 그런 원리, 어떤 우주의 원리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학 10도다라는 겁니다. 이 성학 10도를 보면 여러분들 왕이 스스로의 어떤 그 수련을 통해 가지고 성인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너무 깊은데. 뭐 어쨌든 왜냐면 나중에 이제 제가 좀 더 설명드릴 때 성학 지표랑 비교를 할게요. 일단 그 성학 10도 그림이 있다. 여기는 사진이 이렇게 나오고 시험에 잘 나오니까 성학 10도 기억해 두세요. 이건 이왕입니다, 여러분들. 이왕. 그 다음에 이 이왕의 그 유학은요, 여러분들 일본 성리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일본 성리학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의 성리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 왜일까요, 이거 여러분들? 어떨 때?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우리 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끌려가거든요. 그 끌려간 사람들에 의해서 성리학적인 어떤 그런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이황의 학문을 연구를 하려면 일본에 가야 된다. 이황 논문을 쓰려면 일본에 가야 된다라는 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이황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놨어요. 많이 나가지고 여러분들 그 일본에 왜 그 사무라이 있잖아요. 사무라이. 그 사무라이 정신 딱 보면은 막 주군을 위해서 막 충성하고 막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성리학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겁니다. 네, 이런 것들 여러분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 이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뭘 강조했냐면 이게 좀 이제 어려운 그 개념이 되는데 리를 강조한다. 리. 한자를 좀 제가 써볼게요. 이 리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리. 이황은 리를 중요시 여겼다. 무슨 말이냐면 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예요. 본질이에요. 어떤 사물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저의 본질이 보이시나요? 네, 내 본질이 어때서? 내 본질 안 보이시죠? 이런 게 리야. 나의 어떤 그 보이진 않지만 어쨌건 나의 어떤 본질. 선생님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굉장히 착해요. 이게 나의 본질이에요. 왜? 왜 불만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게 리예요. 이거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일단 이거 기억해 두세요. 제가 일단 기랑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리를 굉장히 중요시했던 그런 학자가 바로 이황이다라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리예요. 그 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학문이 바로 성리학입니다. 리학. 그러니까 리를 중요시 여기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 이황을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황 중요한 인물이니까 이황 꼭 기억해 놓으세요.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황이 나오면 또 누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이가 나오는 거죠. 그죠? 이의 저서를 보면요. 이의 저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는데 동호문답. 문답형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서로 물어보는. 그 다음에 또 어떤 책이 있냐면 성학집요가 있어요. 성학집요예요. 이게 왜 시험에 잘 나오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이황의 성학십도하고 이의 성학집요하고 진짜 헷갈려요. 진짜 헷갈리기 때문에 요 성학집요는 뭐 그대로 또 이게 집약해가지고 요약해 놓은 어떤 그런 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성학집요. 저기는 그림이 있어요. 성학십도는 그림이 있고, 요거는 요약해 놓은 책, 성학집요. 이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현실 개혁적인, 네,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황 같은 경우는 리를 중시했다 그랬잖아요. 이 같은 경우는 또 중시 여겨요.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기를 중시 여긴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요.
기도 중시 여긴다고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 뉘앙스예요. 왜냐면 기를 중시했다라는 게 아니라 기도 중시한 거예요. 이도 성리학자예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리를 중시합니다. 하지만 기도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선생님의 리는 뭐냐면 긍정적이고 착해요. 내가 이런 얘기. 자, 긍정적이고 착해요. 그런 것들이 보여지죠. 제 얼굴에서. 보여져야지. 보여지죠. 보여지는 게 이게 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성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 이게 바로 기입니다. 항상 웃고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위선이야, 위선! 네. 자, 그런 어떤 기, 리와 기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황이 왜 기도 중시 여기냐면요. 이황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황이 활동할 당시에는요. 여러분들 기억나요? 15세기와 16세기를 우리는 조선시대를 구분한다. 15세기는 국가를 세웠던 그런 사람들, 성균관, 관학파들이 중심이 돼서 나중에 세조와 연결된 훈구파들이 쭉 이어나간다 그랬죠. 16세기는 여러분들 뭐예요? 낙향했던 사람들이 3사 장악하면서 훈구 때리면서 올라와가지고 16세기에 주도 세력이 된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들이 사림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이황이 활동할 당시에는 아직까지는 집권 세력이 아니야, 이 사림들. 이들 뿌리가 이제 사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집권 세력이 아니에요. 야당이야, 야당. 그러니까 이황은. 야당이니까 철저하게 어떤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깨끗한 거죠. 깨끗한 어떤 무리로서 독야청청하는 모습으로 훈구를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훈구는 천한 것들이야. 나쁜 것들이야.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주 지저분한 부정부패의 집단들이야. 그러기 위해서 순연한 리를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이가 활동할 때는요. 이제 집권 세력이 된 거예요. 이제 책임을 져야 돼. 무조건적인 비판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도 때를 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합리화야. 이런 기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왜 현실의 부국강병을 이야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중시역에서 현실개혁적인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 시대 상황이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황이 이의 선배거든요. 그래서 이황 때는 야당, 이 때는 여당 이렇게 된 거죠. 이 같은 경우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래서 1,000원짜리와 5,000원짜리의 차이가 나는 건 아닐까요? 자, 그래서 이 여러분들 정리를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이 그래서 이 서경덕, 조식, 이황 이쪽 계열 있잖아요. 이쪽 계열 사람들이 쭉 와가지고 만든 이쪽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든 당을 우리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을 우리는 바로 동인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인당. 이거를 동인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인당. 그 다음이 이쪽 라인 있죠? 네, 이쪽 라인 이렇게 해서 이하고 성운. 네, 이하고 성운. 이쪽 라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당을 만든 그 당이 바로 서인당.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동인당하고 서인당이 어떻게 나눠지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척신단체, 즉 훈구 세력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강경파, 원건파, 소장파, 노장파 설명드렸죠. 그리고 이조전랑, 인사권 쥐고 있는 이조전랑을 어떻게 차지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이제 부딪힌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또 분화가 되잖아요. 동인당이 지금 북인당과 남인당이 되는데 특히 여러분들 이쪽 있죠. 이쪽. 네. 요 세력들이 와서 바로 북인당. 네. 북인당 쪽으로 연결되고요. 바로 이황 있죠. 이황. 이황 계열 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이제 남인당. 이걸 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인당이 이렇게 북인당과 남인당으로 또 나뉘어지게 될 겁니다. 여기 나뉘어지게 되는 건 제가 여러분들 조선 후기 정치가 가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이런 학문적인 영향도 있지만 정치적인 이유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쪽 라인. 네. 이쪽 라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예, 이쪽이 뭐냐면 바로 노론당. 이쪽에 영향을 받아서 노론당. 그 다음에 성원 있죠. 예, 성원. 이 성원 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이쪽에 온 것이 소론당. 이렇게 서인도 나중에 이제 분화가 될 거예요. 노론과 소론으로 말이죠. 이런 그 학문적인 어떤 그 학파의 어떤 영향 속에 의해서 이렇게 당이 또 만들어지고 있네요. 지금은 여러분들 뭐 새누리당이나 뭐 더민주당이나 국민의당 어떤 학파적인 어떤 결합은 아니죠. 지역적 결합이라고 하면 너무 좀 슬프다. 그죠? 어떤 그 정책적인 어떤 그 스펙트럼에 의해서 그런 당들이 좀 만들어지는 게 우리 시대는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 정당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거는 좀 우리 스스로도 좀 민망합니다. 네? 이 당시 이제 학문적인 어떤 그 결합에 의해서 나눠지고 있는 모습들. 이 정도로 여러분들 유학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은 이런 유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육기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서울에 역시 서울에 교육기관이 많이 있겠죠. 자, 서울 중앙에는 어떤 교육기관이 있을까 한번 볼게요. 먼저 이게 한양입니다. 한양, 서울에는 어떤 교육기관이 있을까? 먼저 여러분들 대학교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대학교. 조선의 대학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그렇죠. 바로 성균관이 있겠습니다. 성균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동서남북 해가지고요. 사학이 있어요. 사학. 동서남북 사학.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을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고요. 오늘 한양에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을 보겠습니다. 지방에 뭐가 있냐면요. 향교가 있습니다. 향교. 지방에는 향교. 향교와 그 다음이 서원이 있죠. 서원인데 여기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요거. 성균관 사학. 그 다음이 향교. 성균관 사학 향교. 여기는요. 중앙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만든 교육기관이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서원은 민간이죠. 민간 차원에서 만든 거고 또 서원보다 좀 더 아래 그 기관이 있다면 서당도 있겠죠. 그러니까 성균관이 지금으로 본다면 대학교 기능을 한다면 사학은 지금의 뭐 중고등학교 그 정도 교육을 할 것이고 향교도 뭐 중고등학교 어떤 그 기능들을 갖고 있겠죠. 그죠? 서원 같은 경우에는요.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 기능까지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교육기관들이 있었다는 걸 봐두시면 되고요. 특히 여러분들 이 서원을 좀 한번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원은 바로 교육과 제사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건 이제 골든벨 같은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은 네, 바로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운동 서원. 네, 주세붕이에요. by 주세붕. 그런데 이제 이런 서원 너무 좋다. 아주 이황이 말이죠. 이 이황이 이런 서원 좀 이렇게 좀 혜택 좀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후황 양성 위해서 너무 좋지 않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임금이 그래 그러면 좀 도와주자. 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바꿔요. 이름을 뭐라고 바꾸냐면 소수서원으로 바꿔요. 네, 소수서원으로 바꾸죠. 요렇게 요 액자를 내리는 거예요. 현판을 내리는 거죠. 이런 서원은 우리는 사액서원이라 그래요. 네, 이 사액서원 같은 경우에는요. 면세, 세금도 안 낼 수 있고요. 굉장히 큰 땅도 받고요. 혜택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소수서원에 가시면 이 소수서원에 여러분 뭐가 있는지 아세요? 최초의 서원이니까. 그럼 이 학문의 첫 출발점, 스타트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성리학을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한 사람.
안양이잖아요, 안양. 그죠? 이 소수원에 가면 여러분들 안향 영정이 있어요. 네, 안향 영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굉장히 큰 규모의 그런 소원이 되겠습니다. 서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왕을 또 모신 서원은 어디예요? 도산서원이죠, 도산서원. 그죠? 근데 저는 도산서원은 약간 좀 이렇게 좁은 느낌이 드는데, 소수서원은 정말 넓어요. 넓고요. 근데 저는 뭐니 해도 제일 그 기억에 남는 서원은 유성룡을 그 모시고 있는 병산서원. 정말 병산서원은요, 경치가 이렇게 딱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그 앞에 이게 강이 흐르고요, 산이 있거든요. 병풍처럼 이렇게 쫙 산이 흐르는데 거기 앉아 있으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멋있는 거야. 정말 그 산을 바라보는 맛이며 강이 흘러가는 맛이며 역시 선현들은 이런 데서 공부를 하셨구나. 정말 그 어느 모 재수학원은 제가 한번 격려차 제가 가본 적이 있었어요. 진짜 너무 그 마음이 아팠어. 진짜 그 교실 하나에 그 모서리 부분 있잖아요. 그 내 모서리 부분까지 정말 꽉 들어차 있는 거야.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 공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진짜 요만큼의 공간 속에 몸을 탁 껴안고 거기서 공부를 하는 거야. 호연지기가 길러지겠니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 재수학원들도 이제 좀 이제 옮겨야 돼. 이런 병산서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호연지기를 기르면서 공부를 시켜야지. 그 닭장이냐 거기 가고 완전히 너무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우리 선현들은 이렇게 과거에 떨어지시면 이런 서원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재수, 삼수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공부할 만 나요 진짜. 좀 문화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웃자고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런 어떤 그 교육기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습 한번 해볼까요? 고대 교육기관은 어디 있습니까? 고대. 자, 소수리방 때 세웠던 교육기관, 최초의 교육기관 태학, 그죠? 그 다음에 자 통일신라로 와볼게요. 통일신라 신문왕 때 왕콩강화차에서 만든 교육기관이 어디죠? 국학. 발해는 뭐가 있었죠? 발해는 주자감. 그리고 고려시대 뭐가 있었죠? 국자감. 그죠? 국자감과 향교가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려시대 때 여러분들 그 지방에서 있었던 교육기관이 뭐죠? 장수왕 평행천도 때 만들었던 경당이라고 있었죠. 경당.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조선이 이렇게 성균관과 향교가 있다. 그리고 서원이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 서원은 특히 이 사림들의 어떤 그 출발점이기 때문에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교육기관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이제 불교에서 법전까지 한번 또 이모저모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조선시대는요, 숭유억불 정책입니다. 그죠? 숭유억불 정책. 왜냐면 유교자라니까, 그죠? 정도전에 그 불시잡변, 부처씨의 잡소리라고 하면서 딱 출발한 나라 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교에 대해서 등한시하겠습니까? 자, 그런 어떤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숭유억불의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정책들이 뭐가 있냐면요. 먼저 도첩제가 있어요. 도첩제. 도첩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승려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승려를 하는 사람들은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면허증을 발급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도첩을 발급해가지고 승려 면허증을 발급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승려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학자들 입장에서는 이 승려가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출가하는 거잖아요. 출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학자들은 출가가 아니라 이건 가출이라고 봐요. 이게 왜 출가야? 가출이지. 부모를 모시지 않고 부모를 떠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이거는 불효야, 불효. 라고 해서 있을 수 없는 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승려가 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도첩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 같은 경우에는요. 이 교단 정리. 교단을 선교, 양교단 통합을 해가지고 선교 이렇게 딱 정리를 해가지고 딱 몇 개로 딱 제안을 하는 교단 정리. 이런 것들이 세종 때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숭유억불이지만 왕실에서는 불교를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보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학자들도 죽고 나면은 아미타불이 다스리는 극락세계 가고 싶은 거야. 다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여질 때는 말할 때는 불견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도 가서는 부처님이 좀 도와주려나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특히 왕실에서 많이 그랬어요. 왕실에서. 자, 그런 어떤 모습들을 대표적인 게 뭐냐면 특히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왕 세조입니다. 죄가 많거든.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 세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불교를 통해 가지고 좀 이걸 좀 풀어보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수양대군 시절에 여러분들 석보상절이라고 있어요. 석보상절. 석보상절. 이 석보상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부처의 어떤 일대기 이런 것들을 쭉 석가모니 어떤 그 일대기를 다룬 건데요. 이 석보상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수양대군 시절. 수양대군 시절에 이런 책을 또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양대군이 이제 세조가 됐을 때, 수양대군이 세조가 되었을 때 설치한 불교 경전을 간행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바로 간경도감. 도감은 임시기구라 그랬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불교는 이 정도면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왜냐면 추수는 유교의 나라니까요. 그죠? 이황과 이의를 공부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다음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책 많죠. 역사책 많이 써야지. 대표적인 책들이 있다면 뭐 고려국사라든지 그 다음이 뭐 고려사라든지 그리고 고려사 저료라든지 아주 이 고려에 대해 가지고 참 많이 썼어요. 왜 썼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네, 이 쿠데타를 통해서 뒤엎은가 역성혁명을 통해 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후세 사람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볼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유학자들인데 왕을 뒤엎었다는 건 이건 명분에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변명을 하고 싶었던 거죠. 바로 자신의 건국의 정당성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고려 말에 신도는 요승이었고 뭐 우왕은 뭐 신도의 자식이었고 막 안 좋게. 여러분들 역사는요 승자의 기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는 역사서를 볼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또 다른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 측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 행위를 합리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합리화에 의해서 쓴 그런 글들이라는 전제를 일단 깔고 여러분들 하나씩 팩트를 보시면서 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고려 국사를 쓴 사람은 여러분들 이게 바로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입니다. 아주 특히 이 건국의 정당성을 아주 풀 나도록 만든 그런 사람이 되겠죠. 정도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고려사. 요거 고려사는 여러분들 바로 기전체 방식으로 쓰여졌어요. 자, 여러분들 기전체.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기전체? 네. 뭐 본기 세가지 열전표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기 기하고 열전의 전 합쳐서 기전체. 그러니까 굉장히 방대한 어떤 그 역사를 서술할 때 나오는 모습들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사 저료가 있어요. 이거는 편년체예요. 편년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연대기처럼 쭉 시간 순서대로 쭉 써나가는 그런 역사서를 편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전체, 편년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있는데 통사를 하나 좀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통사가 뭐가 있냐면 동국통감이라는 통사가 있어요. 동국통감. 자, 이 동국통감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이것도 역시 편년체예요. 이것도 이제 편년체로 쓰여진 건데 편년체로 쓰여졌는데 요거는 통사예요. 고조선부터 고려 시대까지 쓰여진 통사. 라고 하는 역사적 의의를 이 동국통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 역사서는 조선 전기에서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다음에 지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 자, 지도 한번 볼게요. 지도에서는요 세계지도 이미 배웠습니다. 우리. 뭐가 있습니까? 세계지도 바로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있습니다.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있습니다.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지금 뭐 사진도 나와서 지금 알겠지만 세계 지도예요. 이게 현존하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동양 최고의 세계 지도 라는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혼인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굉장히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중국이 저렇게 커. 유럽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저 끝에 저 작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중국이 너무 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도 커. 우리도 거의 뭐 중국이 한 반만 해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실측을 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굉장히 관념적인 어떤 그런 지도, 중국 중심의 세계관, 그러면서도 우리가 좀 되게 자주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려는 모습이 바로 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지도는 이게 지도가 아니에요. 이건 지는 갈지자예요. 뭐뭐의 그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도입니다. 아시죠? 지도가 아니라 지 끊어주고 도예요. 자, 그래서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리서로 이제 대표적인 게 있다면 뭐가 있냐면 동국 여지승남이 있죠. 동국 여지승남이 있겠습니다. 뭐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증보판 새로 나온 뭐 신증 동국 여지승남도 나오고 이제 계속 이어질 거예요. 이건 지리서입니다. 지리서.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지리서나 지도를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조선 후기랑 좀 다릅니다. 뭐냐면 이런 걸 만드는 이유는 바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은 지금 관학파들 중앙에 지금 모여 있잖아요. 그들은 지금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은 세력들, 지금 지방에 낙향해 있는 세력들 있잖아요. 그들을 끊임없이 감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지역, 그들이 있는 그 지역이 어떤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리적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지리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정보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중앙이 그래 지방을 통제하니까. 그래서 이런 지도라든지 지리서를 만든 이유가 중앙 집권이라고 하는 어떤 그 목표가 있는 거예요. 조선 후기는 좀 달라요. 조선 후기는 상업이 발달하면서 상인들이 어딘가를 가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길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지도나 지리서 이런 게 만들어지는 반면 여기는 중앙 집권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윤리서를 볼게요. 윤리서 하면 이제 뭐 대표적인 게 바로 삼강 행실도. 네. 뭐 충신이라든지 또는 뭐 효자라든지 또는 뭐 열부, 그죠? 부인 이런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거를 글하고 그림하고 엮은 거예요. 요것도 이제 세종 때 편찬이 되었는데 이 삼강행실도를 보면 여러분들 그 여성들이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고려 말에 왜구가 쳐들어온, 그러니까 이 실제 있는 일들이에요. 고려 말에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그 여성이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물에 빠져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사진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제 글로 쓴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걸 만든 다음에 전국에 배포하는 거예요.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신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물에 빠져 죽는 여인, 그 여인에게 그 그림책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스티커가 이렇게 딱 붙여져 있어요. 스티커, 열부. 열부 스티커 딱 붙여져 있다는 얘기예요. 스티커를 주는 거예요. 정조를 잘 지켰던 여인이라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런 상황 속에서 남성이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죽는 장면은 단 한 장면도 나오지 않아요. 오로지 여성들이 죽는 장면만 나와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부에서 말이죠.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여성들이 해야 될 행동 지침, 한강물에 빠져 죽는다. 이런 것들을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여러분들? 그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지금 거꾸로 놓고 보면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사람 막 높이는 건 뭐냐면 너희들도 그러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막 지금 이걸 지금 거꾸로 해가지고 지금 해가지고 막 이거 돌리면
여러분 이거는 대형 사고입니다. 대형 사고. 그죠?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때는 너무 당연했던 일. 아마 그 물에 빠져 죽는 그 여인, 실제 있었던 사례거든요. 그 여인에게 아니 왜 물에 빠져 죽으세요? 라고 하면 그 여인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무슨 소리야? 바빠 죽겠는데.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의 머릿속에는 뭐냐면 외적이 쳐들어왔어? 나의 정조를 지켜야 돼. 그럼 내가 물에 빠져 죽는 거야. 너무 당연한 자기의 판단이에요. 자기의 판단이라고요. 요즘 여성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한강에 빠져 죽으실 겁니까? 100이면 100 그럴 일 없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잘 보세요. 그 여인은 자기의 판단이라고 자기가 판단해서 그 물에 빠져 죽은 겁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500년 뒤에 우리가 바라보니까 그 여인의 판단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조선시대는 성리학적 시대였고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의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그 분위기가 그 여성의 머릿속에 침투되었고 학습되었고 효과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기의 생각이라고 알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그 여인을 움직였던 그 여인이 물에 빠져 죽게 만드는 그 기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리학적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그 시대의 분위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판단, 여러분들이 내리는 그 생각은 여러분들의 생각일까요? 우리가 지금 500년 전 이 여성을 보면서 이 여인의 생각이 여인의 판단만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듯이 2516년 우리의 후손들이 지금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의 어떤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들. 우리는 소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요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오후 7시에서 9시 사이에 편의점 매출이 엄청 올라갔대요. 1인 뭐 남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편의점에 뭔가를 산대요. 뭔가를 사면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기사를 보니까. 자본주의 남자예요. 자본주의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뭔가 소비를 통해 가지고 어떤 자신의 삶의 어떤 존재 이런 것들을 위한 이런 것들을 받아간다는 얘기죠.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내가 건강해지려고 물론 그래요.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요. 뚱뚱한 사람들 별로 원치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통통하고 뚱뚱한 사람들은 옛날에 미인이었어요. 미인형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형을 미인형이라고 보지 않잖아요. 자꾸 막 허리를 막 인체 줄이잖아 막. 그죠? 사람이 그 옷, 그 패션이라고 하는 예쁘다고 하는 그 옷에 맞춰야 되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죠. 거기에 못 맞추면 왠지 모르게 난 낙오된 것 같고 난 모르게 좀 이렇게 주춤한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내가 내리고 있는 판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사회 자본주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리학적 사회에 살고 있는 이 여성이 절개를 지키면서 물에 빠져 죽듯이 우리도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어떤 소비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야.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요.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 생각이 무엇인지를 내 스스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는 여러분들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를 하게 됩니다. 왜 쟤는 있는데 왜 나는 없을까? 왜 쟤는 살 수 있는데 나는 살 수 없는 걸까? 그러면서 자꾸 소외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아나가는 것들이 바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 중심, 철학이 딱 있어야 이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상황행실도 이거 하면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법전을 한번 보죠. 법전. 자, 이 법전에서는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조선의 법전 하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경국대전. 이 경국대전은 여러분들 법전이고요. 세조 때부터 출발해가지고 성종 때까지 만들어진 책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종 있잖아요. 성종 때 만들어진 대표적인 책자들을 보면요. 여기 지금 동국통감 있죠. 빰빰빰빰빰빰빰빰빰 동국통감 있죠. 그 다음에 동국여지승남 있죠. 빰빰빰빰빰빰빰 그리고 이 경국대전. 경국대전도 역시 성종 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동국통감, 동국여지승남, 동국통감, 동국여지승남 그리고 경국대전. 요게 이제 성종 때 성종의 3대 편찬
사업의 그 구성 요소들이 바로 이런 책들이다라는 것도 그냥 하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성종이 나오기보다는 세종이 계셔가지고 성종이 시험이 잘 안 나와요. 너무 세. 어떻게 비교가 안 되네. 성종도 굉장한 걸 했는데 세종이 너무 세. 그래서 시험 문제 자꾸 이 성종이 소외되시는 그런 좀 가슴 아픈 현상이 나오는데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네, 세종을 안 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선의 문화 파트를 한번 살펴봤는데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앞에서 한번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이황하고 이인은요 진짜 시험에 잘 나와요. 이 이황하고 이인은 꼭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이황하고 이. 그 중에서도 저서 중에서도 이름이 비슷한 거, 이 성악십도하고 성악지변은 진짜 잘 나오니까 꼭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쭉 보시면 되고요. 교육기관 있다는 거, 특히 서원 같은 경우는요. 서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교육과 제사를 지내는 그런 기관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교 역사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지리,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가 이 조선 전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요건 여러분들 언제 어느 왕 때 만들어진 거냐면 요거는 태종 때. 태종 때 나오는 그 지도거든요. 세계 지도거든요. 그래서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태종을 물어볼 때 뭐 호패법, 뭐 혼일강리 역대 국도 조금 어렵게 물어보면 태종에 대한 이야기도 가끔 묻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사병혁파라든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조선의 문화, 전기 문화 한 파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조선의 문화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